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영원 장례식장은 오후 3시가 되자 조용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얀 국화꽃들이 빼곡히 놓인 분향소 앞으로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차례로 인사를 올렸다. 한지영은 남편 강세진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2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 동안 세진은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아들을 잃은 뒤 찾아온 깊은 절망의 나날들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다. 지영아, 많이 힘들지? 세진의 대학 동창인 박미라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세진이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12년 전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아들 이도윤. 홋카이도의 한 스키장에서 실종된 뒤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아이 말이다. 만약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했을 텐데.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졌다. 지영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의자에 맡기고 있었는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키가 185cm 정도 되는 듯한 훤칠한 체격. 깔끔하게 뒤로 넘긴 흑발과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저 뒷모습, 설마.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영은 눈을 의심했다.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귀 뒤편의 일렬로 나란히 찍혀 있는 3개의 작은 점. 도윤이? 그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이름이었다. 12년 전 20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 단지 더 성숙해진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강세진의 영정 앞으로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팍에는 작은 명찰이 붙어 있었다. 이도훈 마스터 식당 CEO. 지영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도윤과 도훈. 한 글자만 다른 이름. 그리고 성까지 이씨에서 이씨로 동일했다. 말이 안 돼. 하지만 저 점들은 도윤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었다. 왼쪽 귀 뒤편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자리한 3개의 점. 마치 별자리처럼 배열된 그 모양을 지영은 수없이 어루만져 왔다. 목욕을 시켜줄 때, 머리를 감겨줄 때, 아이가 잠들 때마다 보아온 익숙한 표식이었다. 이도훈은 분향을 마치고 뒤돌아서려 했다. 지영은 재빨리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혹시? 도훈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소리까지 도윤이와 흡사했다. 고인과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영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강세진 선배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경영학과 동문회에서 가끔 뵈었고요. 그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12년 전의 도윤이라면 어머니를 알아보고 달려와 안겼을 텐데
이 남자의 눈에는 그런 기억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스터 식당이라고 하시면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체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영은 마스터 식당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전국에 120개 지점을 둔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였고,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이었다. 언론에서도 젊은 CEO의 성공 스토리로 자주 다뤄지곤 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32입니다. 도윤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정확히 32이었다. 지영의 가슴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도훈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깐만요. 지영이 다급히 그를 붙잡았다. 혹시 이 사진 속 아이가 낯익지 않으세요? 그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도윤이의 모습이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청년의 얼굴. 도훈은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영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시간 내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러더니 명함을 하나 꺼내어 건넸다. 정말 필요한 일이시라면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본사로 오세요. 하지만 긴 시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지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도훈이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12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말 도윤이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이의 어린 시절 앨범을 뒤적이며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다. 귀 뒤의 점들, 눈매, 코의 형태,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너무나 흡사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의 얼굴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오전, 지영은 마스터 식당 본사가 있는 강남 테헤란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30층 건물의 16층에 위치한 본사 로비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이도훈 대표님과 약속이 있는 한지영입니다. 리셉션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고 지영은 대표실 앞 응접실에서 기다렸다. 벽면에는 마스터 식당의 역사와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지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업 5주년 기념식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었는데 가운데 서 있는 이도훈의 미소가 어린 시절 도윤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지영이 돌아보았다.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의 이도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자세히 그의 얼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막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도훈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 급작스럽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12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아들 도윤이의 이야기, 홋카이도에서의 실종,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절망적인 수색 과정까지. 도훈은 조용히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저를 그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귀 뒤에 점들, 그리고 목소리,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도 똑같아요. 지영은 가져온 앨범을 펼쳐 보였다. 도윤이의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아들 이도윤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닮지 않았나요? 도훈은 사진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았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복잡한 얼굴이었다. 확실히 닮긴 했네요. 하지만 DNA 검사만 받아주세요. 지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물론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품게 된 희망이었다. DNA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지 사흘이 지났다. 한지영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12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이도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기사들을 읽어보니 그의 경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젊은 외식업계의 신화, 이도훈 마스터 식당 대표, 10년 만에 연매출 500억 달성, 성공 비결은? 가족 없는 CEO,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마지막 기사 제목이 지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족 없는 CEO라는 표현.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그는 12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뤄낸 것이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이도훈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외식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사업 수완으로 단기간에 대기업을 일궈낸 것 외에는 개인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왜 과거를 숨기는 거지? 혹시 정말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한지영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 주시겠어요? 지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12년간의 궁금증이 해결될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건넸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줄에 적힌 결론은 명확했다. 모자 관계 확률 99.97% 마이너스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정. 이게 정말인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확실합니다. 유전자 검사상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지영은 결과지를 꽉 움켜쥐고 눈물을 쏟았다. 12년 만에 찾은 아들. 살아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왜 도윤이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걸까? 지영은 곧바로 마스터 식당 본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예약 없이 찾아갔지만 리셉션에서 급한 일이라고 사정하자 도훈이 시간을 내어주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영이 결과지를 건넸다. 도훈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게 정말인가요? 99.97%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지영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도윤아, 이제 기억나니? 엄마야.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죄송하지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고아원? 지영이 깜짝 놀랐다. 네. 홋카이도의 한 고아원에서 10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지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도윤이가 일본에서 실종된 것은 20살 때였다. 그런데 10살부터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은 혹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머리를 다친다든지. 도훈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발견됐을 때 심한 머리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럼 그때 기억을 잃은 거군요. 지영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고 일본에서 다른 신분으로 살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도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왜 성을 이씨로 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왠지 익숙한 느낌이어서요. 지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무의식 중에라도 가족의 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아.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 사진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앨범을 꺼냈다. 도윤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갓난아기 때의 모습이었다. 이게 태어났을 때예요. 3.2kg이었어요. 도훈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건 돌잔치 때, 이건 유치원 입학식. 사진을 하나씩 넘겨가며 설명하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2년 동안 혼자서 이 사진들을 보며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 사진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예요. 달리기에서 1등을 했지요. 도훈이 갑자기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이상해요.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막상 떠오르지는 않네요. 천천히 해도 돼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영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다. 이때가 15살이었어요. 키가 갑자기 많이 자라서 교복을 2번이나 바꿔 입었지요. 도훈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교복. 뭔가 익숙한 느낌이. 기억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파란색 넥타이를 맸던 것 같아요. 지영이 놀랐다. 사진 속 도윤이는 정확히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맞아요. 정말 기억나는 거예요? 하지만 도훈은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추측이었을 뿐이에요. 중학교 교복은 대부분 파란 넥타이니까요. 지영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인천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찍었어요. 사진 속 도윤이는 밝게 웃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라고 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도훈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상해요. 이 공항이 왠지 익숙해요. 인천공항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훈이 머리를 짚으며 말했다. 뭔가 슬픈 기분이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더 보여드릴까요? 어릴 때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 지영은 핸드폰으로 옛날 영상을 보여주었다. 10살 생일 때 찍은 영상이었다.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도윤이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도윤아, 소원 빌었어? 영상 속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엄마랑 아빠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린 도윤이의 목소리. 그 순간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눈물이 나는 거지요? 기억나요? 도훈은 혼란스러워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목소리가 정말 익숙해요. 마치 꿈속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지영도 눈물을 흘렸다. 천천히지만 분명히 아들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더 천천히 해볼까요? 오늘은 충격이 너무 컸을 테니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두 사람은 명함을 주고받았다. 도훈이 돌아서려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나 취미 같은 게 있었나요? 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레슨도 받았고요.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피아노. 지금도 가끔 치거든요. 특별히 배운 적은 없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정말이에요? 지영이 흥분했다. 어떤 곡을 치세요? 제목은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슬픈 느낌의 곡이에요. 지영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었다. 이 곡인가요? 도훈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이 곡이에요. 도윤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에요. 매일 연습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이제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제가 당신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12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도훈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도 당신을 그리워하셨을 뿐이에요.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무거운 죄책감이 느껴졌다. 지영은 혼자 남겨진 응접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을 찾았지만 또 다른 아픔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도윤이가 모든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12년의 세월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했다. 그날 밤, 도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낮에 들었던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손가락은 익숙하게 건반을 누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그 여자의 아들일까?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지?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DNA 검사 결과, 피아노 실력, 그리고 사진들을 볼 때 느꼈던 묘한 친숙함. 도훈은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12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렸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훈 씨. 아니, 도윤아. 엄마야. 지영의 목소리였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무엇인지요? 당신이 사라진 뒤로 아버지와 저는 매일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일본에도 몇 번이나 갔었고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1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를 거예요. 왜 혼자 보내줬을까? 왜 더 조심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을까?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도 소중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도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는 부담스럽게 하지 않을게요. 대신 가끔씩 안부 전화만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잘 자요, 도윤아. 전화가 끊어진 뒤 도훈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지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어떤 여자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꿈이었다. 꿈속의 여자는 지영과 닮아 있었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을 도윤아라고 부르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지영은 도훈과의 관계를 서둘지 않기로 했다. 12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온 아들에게 무리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밤 안부 전화는 빠뜨리지 않았다. 도훈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지영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지영이 물었다. 별다를 것 없었어요. 새로운 지점 오픈 준비로 바빴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도훈은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마무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도 몸조리 잘하세요.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지영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다. 작은 변화였지만 도훈이 점차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도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마스터 식당 직원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린 이유가 준호 군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준우, 도훈의 7살 아들이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혼자 키우고 있는 소중한 존재였다. 무슨 일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삼성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도훈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내를 잃고 난 뒤 준우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도훈님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준우 군은 급성 간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약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공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나요? 검사해 보겠지만 부모라고 해서 항상 적합한 건 아닙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 불행하게도 도훈은 준우에게 간을 제공할 수 없었다. 혈액형은 같았지만 다른 면역학적 요인들이 맞지 않았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도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계시다면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형제자매, 삼촌이나 고모 같은. 그때 도훈은 지영을 떠올렸다. 만약 정말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라면 준우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선뜻 부탁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막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런 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도훈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병원에 와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아니라 설명하기 길어요. 일단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도훈을 만나자마자 상황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준우라는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네,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갑자기 손자가 생긴 셈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검사 받아 볼게요. 정말이세요? 도훈이 놀랐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지영의 말에 도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막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저없이 손자를 위해 나서고 있었다. 먼저 준우를 만나봐도 될까요? 두 사람은 소아과 병동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저 아이가 준우예요. 지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준우를 바라보았다. 작고 여린 얼굴이 도훈을 닮아 있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엄마는 어떻게? 교통사고였어요. 준우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면서. 지영은 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날 밤 지영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도훈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준우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요? 저를 찾으신 거요. 평범하게 사셨으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리 없어요. 12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아이까지.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도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왔는데 이제 함께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지영 님이 준우 군에게 간을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일치율이 95% 이상이에요. 도훈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수술이 가능한가요? 지영이 물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우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지영은 처음으로 손자와 대면했다. 할머니예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아요. 할머니가 왔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찾았다고 했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픈 몸으로도 할머니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준우야, 할머니가 널 낫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이요? 그럼 아빠가 더 이상 울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아빠도 준우도 모두 행복해질 거야. 준우는 안심한 듯 다시 잠이 들었다. 도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지영의 말에 도훈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혈연이라는 끈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조건적인지를 느꼈다. 수술 당일 지영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다. 도훈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6시간의 긴 수술이었다. 수술 도중 도훈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려 애썼다. 지영에 대한 기억,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좋습니다. 도훈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준우가 살았다. 그리고 지영도 무사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지영을 보며 도훈은 말했다. 어머니, 네, 이제 기억나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는 걸. 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떤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제가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해 주셨던 일, 피아노 레슨 받을 때 옆에서 응원해 주셨던 일. 조각조각이지만 떠오르고 있어요. 천천히 다 기억날 거예요. 며칠 뒤 준우도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간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준우가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손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어머니, 왜? 이제 정말로 집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 집에. 지영은 12년 만에 들어보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언제든지 와요. 우리 집이에요. 일주일 후 도훈은 준우와 함께 지영의 집을 찾았다. 오래된 2층 주택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작은 정원이 아름다웠다. 이 집에서 자랐어요? 도훈이 물었다. 네, 당신 방도 그대로 있어요. 올라가 볼래요? 2층에 올라가니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있었다. 12년 전 그대로 보존된 도윤이의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때 교과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좋아했던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매일 청소했어요. 당신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도훈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책장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의 필체로 쓰여진 일기였다. 2012년 2월 14일 오늘 엄마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만들어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2012년 3월 15일 대학 합격 발표가 났다. 엄마가 기뻐서 우셨다. 나도 덩달아 울었다. 앞으로 효도 많이 해야지. 도훈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조각조각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엄마, 도훈이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다 기억나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돌아와서. 지영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준우가 할머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찌개였다. 이 맛이야. 도훈이 감탄했다.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예요. 레시피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좋아할까봐. 준우도 김치찌개를 맛보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손자. 식사 후 도훈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12년 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은 감정이 담긴 연주였다. 지영과 준우는 조용히 들었다.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채우며 12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을 치유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도훈이 말했다. 엄마, 이제 매주 와도 될까요? 준우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매주는 왜요? 아예 이사 와요. 이 집이 원래 당신 집인데. 도훈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준우도 더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거고. 정말요? 준우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할머니랑 매일 살 수 있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도훈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 12년 전과 똑같은 침대, 똑같은 이불이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다. 엄마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심던 일, 아빠와 함께 축구를 하던 일, 가족여행을 갔던 추억들. 아빠, 미안해요. 이제라도 돌아왔어요. 도훈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며칠 후 도훈의 이사가 완료됐다. 마스터 식당 본사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집만 지영의 집으로 옮긴 것이었다. 준우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다.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심고 요리도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아빠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왔어요? 준우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빠가 길을 잃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찾아왔잖아요. 다시 길을 잃지는 않을까요? 지영이 준우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안 그럴 거야.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 모습을 보던 도훈이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12년 만에. 우리 도윤이, 아니 도훈이,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저도요. 엄마 다시는 어디 가지 않을게요. 그들의 포옹 속에서 준우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12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이었다.